안녕하세요. 실버 마인드 강사 신영미입니다. 저는 행복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랜마 모지스 할머니십니다. 75세부터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1600점의 그림을 101살이 되기까지 그리셨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250점은 100살이 넘어서 그리셨다고 하시니 그 열정은 정말 가히 짐작이 되시죠?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시게 된 이유가 아픈 따님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10명의 자녀 중 5명의 자녀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또 남편마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엠마라는 따님이 폐결핵으로 아픈 바람에 간호를 하러 따님의 집에 갔는데, 그때 따님 옆에서 이렇게 틀실로 그림을 수놓고 있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엠마라는 따님이 그림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모지스 할머니 옆에 있는 그림이 바로 틀실로 수를 놓은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림이 너무 이렇게 예쁘고, 또 어떻게 이걸 틀실로 그렸나 싶을 정도로 그린 할머니의 그 천부적인 재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님이 죽고 나서 여동생의 권유로 그림을 시작하셨는데, 그 그림이 정말 보시면 여러분은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어릴 때 봤던 결혼식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렸던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 그 모지스 할머니의 마을에 있었던 또 말에 대한 그런 추억들도 그려 놓으셨고, 여기를 보면 그때 말이 참 많았구나 하는 걸 또 보실 수 있으시고, 또 어릴 때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의 농경 생활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할머니가 어릴 때 사셨던 곳이 이렇게 농경 생활도 하셨고, 또 말도 많은 그런 지방에서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할머니의 그림은 고향이고 또 해상이고 또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그림을 보면 저희가 마음이 더 감동이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에도 이미 고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할머니가 100세가 되던 해에 뉴욕 주 정부에서는 그날을 할머니 모지스의 할머니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민 화가로서 우표에도 나왔다고 하니 정말 할머니가 많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할머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감도 느꼈지만, 옛날에 그 고향 사진도 또 꺼내 보시고 또 고향을 또 생각해 보시고 하면서 할머니는 슬픈 생각보다는 그 기쁜 생각이 더 많이 드셨다고 하시는데요. 할머니 마음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나이가 100살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참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100살이 넘으셨으면 나는 이렇게 그림을 시작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가져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네. 임종서 할머니, 76세의 할머니십니다. 76세 같으신가요? 몸매도 아름다우시고 또 근육도 진짜 근육 빵빵이십니다. 76세의 할머니신데 할머니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시죠? 할머니가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아파서라고 하시는데요. 할머니가 허리 협착증이 몇 해 전에 오면서 몸이 많이 아프고 또 걷지도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병원을 다니셨는데, 병원 다니면서 어, 잘 낫지도 않고 또 진전도 없자 할머니를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을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운동을 권유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병원을 나오자마자 건너편을 바라보았는데 건너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맞춤 운동. 맞춤 운동이라는 그 팻말을 보고 가서 간장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간장님께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이곳에 왔어요. 내가 운동을 하면 그럴 수 있나요? 하고 여쭤봤는데 간장님께서 한 달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좋다. 나도 운동을 한번 해보자. 뭐 한 달 동안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밑전화 본전 이러면서 운동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한 달 뒤에 진짜 이렇게 몸매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붙고 또 긋게 되면서 20대 때 가졌던 그 꿈을 가지셨는데요. 뮤지컬 배우가 20대 때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림도 배우고 열심히 노래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만 시니어 모델로서 활약 중에 있습니다. 대단한 할머니시죠. 76세의 할머니께서는 임종수 할머니께서는 과연 내가 70이 넘었는데 내가 무슨 모델이야 하고 하셨을까요? 86세 서영갑 할아버지 40세 때 몸이 좀 안 좋으신 걸 보고 할아버지가 근육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어느새 몸이 조금씩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퇴직을 하고서도 계속 운동을 하셨는데 뒤에 있는 모습이 86세 할아버지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시니 가히 짐작이 가시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40세 남자도 이런 몸매 50세 때 50세가 후반인 저희 남편도 이런 몸매가 아닌데 야, 정말 할아버지는 정말 운동을 정말 대단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이 붙는데 근육이 곧 건강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정말 젊은이 못지않는 모든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골다공증, 콜레스테롤 이건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보디빌더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큰 상을 86세의 서영갑 할아버지는 가지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고 계시는 이 상이 최고의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모습에 보이면 아시겠지만 많은 대회와 또 많은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서영갑 할아버지는 근육이 운동이다. 근육이 건강이다 하고 다니시고 계신다 합니다. 자, 70, 80을 보셨는데요. 80, 70대 시작하신 또 임종수 할머니, 또 80까지 그 운동을 시작하고 계시는 서영갑 할아버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99세의 일본의 시바타 도요 할머니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60이 돼도 죽지 않고 70이 돼도 죽지 않네. 80이 돼도 안 죽고 있네. 90이 되시고 나서 내가 계속 사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때 아드님께서 엄마 글쓰기를 한번 해봐 라고 이제 권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92세 때 시를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92세 때 시를 공부하시고 98세 때 첫 시집을 내셨는데요. 그때 시집 낼 돈이 없어서 그동안 내가 죽으면 장례비로 써야겠다 하시고 모아놓으셨던 돈을 첫 시집에 쓰셨다고 하니 정말 참 할머니의 그 열정과 또 어쩌면 젊은이 못지않는 그 패기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그 첫
시집은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인데요. 158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잠깐 보면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글이고 또 시입니다. 근데 이건 할머니가 어쩌면 손주들에게 또 젊은 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할머니가 위로의 글을 주는 글이 아닌가, 할머니가 위로의 글을 주는 게 아닌가, 할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할머니의 팬들이 참 많은데요. 할머니에게 정말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할머니의 시를 보고 자살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도 있었고, 또 할머니의 그 시를 보고 위로를 많이 얻었다고 팬클럽이 생길 만큼 할머니에게 많은 편지도 보내고 했다고 합니다. 100세 때 할머니는 살아가는 힘이라는 시집을 내셨는데, 이 시집에 할머니의 시들을 보면 정말 할머니의 그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작가분이 할머니께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할머니 왜 이렇게 이 연세에도 이렇게 시를 쓰십니까 하니까, 할머니께서 이 연세가 되도록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100살이 넘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근데 난 살고 있잖아. 너도 열심히 살아 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그 다른 대답을 좀 기다렸는데, 할머니는 그냥 생활 속에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 하고 하지만 난 열심히 살아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할머니의 그 인터뷰를 마치고 그 작가는 참 많이 마음에서 생각도 되고 또 충격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 할머니의 그 정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열정과 정열과 도전과 패기는 100살이 넘도록 저희들에게 참 알려주셨는데 2014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겨울에 혹시 단풍잎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겨울의 단풍잎은요, 더 아름답고 더 매혹적이고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진천에 이제 가족여행을 갈 때였는데요. 가족여행을 가서 이렇게 단풍잎을 봤는데 몇 개 남지는 않았지만 그 단풍잎에게 제가 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거든요. 저는 시바타 도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또 그 할머니의 시를 읽을 때마다 저희가 대면으로 실버대학을 할 때였는데, 그때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95세 어르신도 계셨고 또 80세 어르신, 70세 어르신은 젊은 축에 드셨는데, 그중에 어떤 어르신께서 시를 지어 오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시를 숙제로 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시를 갖고 오셨는데, 그중에 시 중에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가 하나 있거든요. 많은 시들이 생각이 나지만 그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가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 힘들지? 아들 힘내소. 아들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자네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많이 아파. 아들 화이팅! 아들 사랑해. 저는 그 할머니의 시를 보고 정말 최고라고, 할머니 시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시는 저희 그때 교사들의 마음을 울렸고요. 또 교사들에게 정말 와 하는 소리가 날 만큼 저희는 그 시를 보고 너무 감명이 깊었었습니다. 사실 시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건 정말 최고의 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할머니는 그 시를 보고 그 시를 쓰면서 아마도 아들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환한 얼굴, 찡그린 얼굴, 웃는 얼굴,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찾아갔을 때 할머니들은 정말 늘 찔푸른 얼굴로 저희가 뭘 할머니 좀 배워보시겠습니까? 하면 난 이대로 살래.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뭐 아니면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데 뭘 배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늘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계셨지만 실버대학에 오신 어르신들은 작은 도전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항상 오시면서 춤을 추고 오시는 어르신, 또 웃으면서 오시는 어르신, 정말 저희들은 교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신 어르신들께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렇게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배우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늘 밝고 정말 늘 예쁜 마음으로 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마인드를 시청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도전하시면 찡그린 얼굴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찡그린 인생이 또 밝게 살아갈 수 있으십니다. 도전을 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작은 이런 꽃과 같은 이런 작은 꽃이 여러분 마음을 더 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소박한 꽃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작은 꽃을 볼 때마다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웃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도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신문에 있는 걸 보고 글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어, 길거리에 있는 것들을 보고 간판을 보고 또 이렇게 읽으면서 오신다든지 또 아니면 집에서 책을 하나 꺼내셔서 또 작은 시집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책을 하나 보시고 또 그 책에 있는 시를 노트에 적어 보신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는 실버대학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실버대학을 열 텐데요. 그때 오셔서 또 실버대학에서 하는 작은 것들을 또 배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작은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시면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 강사 신영미였습니다.